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체중 감소가 많아요. 킴 카다시안도 쓰고 일론 머스크도 쓰고 주부들까지도 그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마라탕을 먹고 또 탕후루를 먹으러 가는 최근 15년간 통계를 봤더니 약 4.4배 정도 당뇨가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는 건강인데요. 놀랍게도 이 질병은 성인 6명 중 1명이 이미 겪고 있고 또 4명 중 1명이 이미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국민병이라고도 불리는 질병은 당뇨인데요. 어떻게 하면 당뇨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혈당관리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온 당뇨관리법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시버디 대표 임이랑입니다. 이게 해마다 또 가족 그 당뇨 환자 수가 저는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왜 하필 당뇨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가 그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밥, 빵, 면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에 그리고 유해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이나 운동을 하더라도 혈당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가설로는 동양인이 그 인슐린 저항성이나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그 유전적 변이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으면 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또 흥미롭기도 한데요. 동양인이 그러면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길이가 좀 짧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여러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동양인들이 췌장의 기능이 좀 약하다.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성인에서 나타나는 타입은 제2형 당뇨병이고요. 예, 2형 당뇨병이 이제 95% 정도 당뇨를 차지하는데 그 원인은 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양분을 먹고 혈당이 오르면 그 혈당을 우리 인체 세포 내로 집어넣어서 우리 신진 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비만이 될수록 우리가 같은 혈당이 들어왔을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인슐린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당뇨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췌장이 지쳐갔고요. 그 췌장에서 나오는 그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뇨 초기에는 오히려 인슐린이 과분비됐다가 인슐린이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서 우리가 당뇨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제때 적절히 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과 부산되는 다양한 또 합병증들이 또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10대들 사이에서요, 교수님, 그 마라탕후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마라탕후루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마라탕을 먹고 또 탕후루를 먹으러 가는 게 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이제 너무 막 걱정을 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당뇨가 또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년에서 원래 당뇨가 많이 생기기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청소년기에서도 그리고 젊은 사람에서 당뇨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이 부족하거나 그런 나쁜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이제 소화 비만이 생기게 돼서 생기는 건데요. 요즘 당뇨병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 그 젊은 나이에서 당뇨가 현저하게 증가해서 최근 15년간 통계를 봤더니 약 4.4배 정도 당뇨가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인지 또 요즘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혈당 다이어트라고 있는데 이건 또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런 혈당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그리고 고단백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등 다양하게 형태가 있는데요. MZ세대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다양한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들까지도 그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또 최근에 그 에사비 다이어트라고요. 그 이제 사과 식초가 혈당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식후에 먹는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거꾸로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법 또 좀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는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리고 단백질,
그다음에 밥 순서로 먹는 방법인데요. 그 순서를 지킬 경우에 훨씬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채소를 많이 먹으면 우선 포만감이 생기죠. 그래서 포만감이 돼서 이제 과식을 안 하게 되고요. 과당 같은 것이 흡수가 천천히 돼서 결국은 그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천천히 되는 거죠.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되고 거꾸로 하더라도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든지 또 특별하게 어떤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 것이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제로 식음료의 산업 규모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제로 식음료의 산업도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부분들이 예전에는 물엿과 같은 걸 썼다면 현재는 그런 아스파탐이나 그 스테비아 같은 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체당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과자나 그 간식 종류도 그런 대체당을 사용한 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 조절이나 뭐 인슐린 주사 같은 걸로 또 조절을 하잖아요. 최근 의료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또 어떤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새로 개발되어 갖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SGLT2 저해제라는 거고 하나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SGLT2 억제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신장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우리 신장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노폐물은 버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영양분은 간직을 하고 근데 포도당은 원래 신장에서 빠집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원래는 신장에서 재흡수를 하게 되죠. 근데 당뇨 환자는 재흡수를 자꾸 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재흡수를 못하게 해서 소변으로 당이 빠지게 만드는 게 SGLT2 억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의 장점은 저혈당이 안 생긴다는 거. 적용이 이제 연구는 되고 있지만 신장 보호 기능 작용이 굉장히 좋고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도 많이 쓰는데 그건 작용 기전은 우리가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식탐을 좀 없애줍니다. 그래서 식욕을 좀 억제시켜주고요. 처음에 그 약물을 쓰면 조금 약간 오심까지도 이게 약간 미식미식하고 이제 밥맛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 약물은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용량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잘 소화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위가 잘 안 움직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작용으로 너무 많이 쓰면 일부의 사람에서 위마비까지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죠. GLP-1 수용체도 좋은 게 굉장히 체중 감소가 많아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체중을 조절하는데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싹센다라고 유명한 약물이죠. 네, 들어봤어요. 네, 이제 싹센다라는 거가 이제 처음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단점이 피하 주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경구로 투여하면 파괴돼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피하로 주사를 해야 되고. 근데 하루에 한 번 주사를 해야 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놓을 수 있게 되게 나온 게 이제 위고비라는 약물인데 혈당도 잘 조절하지만 체중도 많이 감소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더 이제 요즘은 더 많이 쓰고 있죠. 유명한 사람들 뭐 킴 카다시안도 쓰고 우리 일론 머스크도 쓰고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고 이제 가짜 약물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생산량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규모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한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이기도 하고요. O인가요?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다고요? 그럼 세모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모요. 왜요? 네, 한식에는 사실 김치류나 나물 안에 있는 그 식이섬유나 미량 영양소, 그 혈당 관여 조절을 하는 호르몬들을 잘 동작시킬 수 있는 미량 영양소가 많아서 좋은 식단인데요.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있는 영양균형식이라서 혈당에 도움이 되는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식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불고기나 갈비 같은 거를 요리를 할 때 너무 양념 많이 넣고 너무 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갖고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을 때도 이제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서 먹는 게 맛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쪄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혈당을 올릴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O 맞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사실 많이 먹어도 혈당에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데요. 우엉, 더덕, 도라지, 연근
이런 호박류 같은 경우는 당질 함량이 높아서 그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GI 지수라고 혈당 상승 속도 지수가 높은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들은 적당량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GI 지수는 그 음식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만큼 오르는지에 대한 상승 속도에 대한 정보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높은 GI 지수를 가진 음식이더라도 그 양이 엄청 많지 않다면 이게 평균적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먹는 게 GI 지수 면에서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터 분들이 당근 라페도 많이 맞아요. 드시는데 당근도 GI 지수가 80에 이르기 때문에 네, 적당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당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이 또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 어떤 추세인가요? 예전에는 이제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이제 조절을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면 식이나 신체 활동을 그 약과 인슐린 주사로 병행하면서 더 그 개개인이 더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헬스케어 영역으로 산업 기반이 이렇게 전반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개개인의 혈당 안정화를 목표로 해서 이게 라이프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혈당 직결된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고 그 고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혈당 데이터가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24시간 연속 혈당이 측정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렇게 사용이 늘면서 네. 더 정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네,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국내에 정말 굵직한 이런 대기업들이 이 맞춤형 또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P사나 L사 같은 이제 큰 대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소속하신 직원분들이 전당뇨나 당뇨일 경우에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는 많은 대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데이터로 얻으면서 계속 이제 이 서비스를 쓰고 싶다고 의향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들이 뭔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추세일까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1형 당뇨뿐만 아니라 2형 당뇨도 연속혈당 측정기 보험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보험을 활용해서 직원 건강 서비스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당뇨 건강에서 또 핵심이 되는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또 혈당 관리 산업의 흐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또 이 혈당 관리 서비스가 우리의 당뇨를 어떻게 건강하게 또 돌봐주고 또 관리해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산업 비하인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N